안녕하세요. 부식이TV의 부식입니다. 오늘은 정관에 왔습니다. 제가 새로운 컨텐츠로 경매를 올린다고 했는데 첫 영상으로 올려드릴 곳은 부산 경매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신도시에 위치한 롯데캐슬 2차 아파트 38평형으로 경매 권리 분석을 하여서 낙찰자분들이 인수할 때 부담해야 되는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리고 정관 롯데캐슬 2차의 시세 분석을 통해서 1차 입찰에서 낙찰이 될 가능성과 최근에 정관신도시의 아파트 시세와 동향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59 정관 롯데캐슬 2차 211동 고층입니다. 계약 면적은 38평이고 전용은 31평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645, 감정가는 3억 8,100만원이고 매각기일은 2022년 1월 20일입니다. 사진에서 사건을 요약해서 보면 기장군 정관신도시 롯데캐슬 2차 211동 고층의 38평의 물건으로서 최근에 입찰 공고가 뜬 경매 신건입니다. 본건은 2021 타경 645호 경매 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접수가 되어 2021년 3월경에 실시한 감정평가를 통해 본건의 감정가는 3억 8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2년 1월 20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공시한 본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상 호배 배치도랑 상세 위치도를 편집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 검토해보면 본건 211동 고층 물건은 단지 중앙에서 서쪽에 위치한 동입니다. 경매 물건은 남동강을 바라보는 고층 물건으로 일쪽 군과 조망이 양호해 보여요. 본건이 있는 아파트의 위치 등을 현황을 살펴보면 단지는 신정고등학교 동쪽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상가, 근린생활시설, 공원, 그리고 학교 등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정원초등학교로 배정받습니다. 단지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 바로 붙어져 있습니다. 또한 자강천이 바로 옆에 있어서 산책 등 하기도 좋고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깝게 위치하여서 주거 환경에는 으뜸인 듯해요. 그리고 일반 버스와 급행버스, 마을버스 등이 운행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은 적당해 보입니다. 본건의 평면도를 보여드리겠어요. 평면도에서 보이듯이 안방을 포함해서 방이 3개, 욕실은 2개 타입입니다. 전용 102.58제곱미터, 공급 면적은 128.55제곱미터입니다. 해당 단지에서 해당 세대는 143세대가 공급되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정관 롯데캐슬 2차의 스펙을 말씀드려보면 총 15개 동 최고층 20층 911세대의 아파트로 2013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단지 내 주차 가능 대수는 무려 1460대로 세대당 1.6대로 주차 걱정은 전혀 없는 아파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38평은 ABC 3타입, 48평은 AB 2타입, 56평으로 해서 총 6개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매 물건의 예상되는 낙찰 금액을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정관 롯데캐슬 2차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평의 매매 시세랑 전세 시세를 먼저 보시죠. 본건이랑 동일한 38평 매매 시세는 최근 1년간 추이 현황을 보면 매매 시세는 21년 한 해 동안 꾸준히 상승 기조를 보였어요. 약 36%에서 최대 40%까지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세는 21년 9월까지는 상승 또는 강보합을 보였고 그 뒤 3개월은 보합세로 보입니다. 전세가 상승률은 24%에서 30% 정도 확인이 됩니다. 즉 KB국민은행 매매 시세는 4억 6천에서 4억 9천, 전세 시세는 3억 4천에서 3억 6천입니다. 그렇다면 정관 롯데캐슬 2차의 부동산 매매 매물은 4억 7천에서 5억 6천, 전세 매물은 3억 4천에서 3억 6천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14건의 매매가 거래가 일어났으며 9월에 17층 4억 1,700만원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매매 거래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실거래가를 기준을 봤을 때 평당 약 1,20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점에서 경매 물건의 현재 시세는 KB 시세 하위 평균인 4억 6천 이상이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 말인즉슨 본 경매 물건의 감정가 3억 8천 1천만원은 과거에 평가한 것으로서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저평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에 부산 경매 낙찰 통계상 감정가를 최저가로 하는 1차 입찰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방금 살펴봤듯이 높은 호가의 매물을 현재의 시세로 착각하여서 현재의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는 실수는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법원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이유는 권리 분석의 리스크, 부동산 명도의 리스크를 감안해서 현재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매수를 위한 것임을 꼭 유념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석 과정인 권리 분석에 대한 정보를 공유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현황에 살펴보면
본건의 채권자 이땡땡이 신청한 강제경매 사건으로 2020년 11월 5일 정땡땡의 근저당 건으로 확인되며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법원경매 민사집행법상 매각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매각 이후 매수인이 법원에 낙찰 잔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법원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촉탁 등기에 있어서 말소기준 등기 이하 모든 권리는 말소 처리하는 것이므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기상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등기부상 권리에서 접수일자 2021년 1월 6일 이땡땡의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임차권자는 본 경매 사건의 신청 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게 되면 소멸될 권리입니다. 본건 주소지로 발급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인데 현재 본건 부동산으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는 없음으로 확인되는데요. 이에 등기부상 설정된 임차권 등기 설정자는 즉 임차인이 임차권 설정 이후 전입을 뺀 것으로 추정이 되며 다른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자의 권리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가인데 등기부 등본상 의구사항 중 순위번호 10번 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차권자 이땡땡은 임차보증금 1억 9,500만원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임차권자의 주민등록일자, 즉 전입일자가 본건 말소기준 등기의 설정일자보다 빠른 2018년 12월 27일로 확인되며 이에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확인이 되며 만약 임차보증금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임차권자는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였고 확정일자 또는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매각 이후 배당 순위에 따라 우선 변제로서 충분히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에 낙찰자는 인수하는 점유상의 위험한 요소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부담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아본 결과 2021년 11월까지 미납된 관리비가 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의 관리비가 전용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정해보면 본건에는 점유자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즉 본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꼭 인정을 통해서 내부 거주자가 있는지 있다면 임차인인지 소유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듯해요. 만약에 임차인이 아닌 다른 점유자가 점유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강제 집행에 따른 비용 및 체납된 관리비의 공용부 부분, 소요되는 명도의 시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에 입찰하셔야 되는 것을 유의하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린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 정보는 법원 경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드린 것으로 이 내용에 대한 법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고 반드시 입차 이전에 임장을 통해서 점유사항을 확인 및 향후 법원에서 공시하는 현황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등 각종 서류들을 확인해서 권리사항을 검증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명성경매법인 김종식 소장님이 권리 분석해준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하시면 김종식 소장님께 전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